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김세영입니다. 청약 과열을 빚은 이른바 로또 아파트 당첨자들에 대한 촘촘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각종 불법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불법 당첨된 아파트는 계약을 취소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성수 전략정비 구역 상가주택과 동대문 휘경 뉴타운 다세대주택 매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70-44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전망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성만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연일 청약 열기가 굉장히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청약제도 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요, 청약제도 개정을 요구한다. 84제곱미터 34평형 신축 아파트 팔면 경기도 및 지방 5채 매입한다. 관련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시리즈로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요, 서울과 경기도, 그다음 인천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은 얼마인데, 인천은 얼마고, 그 다음에 경기도는 얼마다 비교를 해드리면서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13.5억인데 서울과, 예를 들어서 인천과 비교를 해보니, 강남에 아파트, 신규 아파트 팔면은 인천에 5개 이상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던 거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 보면 경기도는 성남시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죠. 7.7억이요. 7억 7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광명시였고요. 그 다음이 하남시였어요. 근데 경기도하고 또 인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성남이 하나 팔면 경기도 2.5개를 또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보이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시간 두 번째 시리즈에는 부산하고 또 비교를 해봤어요. 서울과 부산, 또 경기도와 또 인천을 부산하고 비교를 해봤죠. 자, 그렇게 봤더니 서울과 부산은 무려 몇 배 차이가 났냐면 한 3.5배, 2.5배 차이가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천하고는 또 비슷한 데가 있죠. 연수구하고 우리가 얘기는 부산의 서구하고 또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부산 위에 있는 또 우리가 광역시가 있죠. 어딜까요? 대구죠, 대구. 예. 대구를 또 서울과 또 인천과 경기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자, 그 내용은 내 뉴스통신을 찾아보시면요. 제 이름 한석만 치면요. 여기에 돋보기를 눌러서 찾아보면 현재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네. 첫 시간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부의 편중이 너무 심해지니 이 부의 편중을 좀 없애달라. 또는 청약 접수 제도를 개선을 해서 지방에 있는 분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분들은 서울에 청약 접수 못 넣지 않습니까? 지금은 서울 1순위 다 끝나기 때문에 청약 접수 제도, 청약 제도를 개선을 해야 지방에 있는 분도 서울의 아파트를 청약 통장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제도 자체가. 자, 그런 것을 좀 변경해달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내용은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했는데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했는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거래된 신규 아파트 분양권 가격을 중심으로 지역별 편차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월달 기준이기 때문에 꼭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순위가 이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대구광역시로 볼게요. 자, 이번엔 대구광역시인데, 대구광역시로 보면 전체 8개 구 중 7개 구에서 실거래 가격이 조사되었어요. 여기서 보면 거래가 없는 서구가 있습니다. 서구는 조사에서 빠져서 측정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거래가 이루어진 103개 사례를 중심으로 평균 가격이 높은 순서는 수성구가 5.5억이에요. 그 다음에 중구가 5억, 그 다음에 달서구가 3.8억, 동구가 3.7억, 북구가 3.7억, 남구가 3.2억, 달성군이 3.2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요. 자, 수성구부터 지금 4월달 기준으로 보면 중구, 달서구, 동구, 북구, 남구, 달성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균 거래 가격이죠.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근데 그 순위를 보니까 역시 수성구네요. 수성구가 가장 현재 좀 높은 가격대 형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이요. 그럼 분양권 역시 또한 수성구가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구고요. 그 다음에 달서구고요. 그 다음에 동구구. 그 다음에 북구구. 그 다음에 남구구. 달성군이고요. 자, 달성군이니까 벌써 딱 틀리지 않습니까? 예. 시내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군이니까요. 자, 시내 중심지에서 수성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생각하는 상식하고 어떻게 보면 좀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서울과 비교를 해보면 서울 관악구가 약 5.5억이 나왔거든요. 가장 높은 대구 수성구 평균 가격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죠. 자, 5.5억이니까 서울 관악구 비슷하죠.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 13.9억 원과 비교를 해볼게요. 대구 수성구 5.5억에서 보도 서울이 대구 수성구보다 2.5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에 강남구 13.9억을 팔면은 수성구에 몇 개 살 수 있다? 2.5개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고요. 자, 서울 관악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구 수성구와 1대1로 매입이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인천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인천시. 자, 인천시와 비교를 해보면 가장 높은 연수구가 평균 4.5억이에요. 4.5억. 그럼 어디가 비슷할까요? 중구하고 좀 비슷하고 볼게요. 그럼 대구 중구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대구 수성구 주택 구입 시 인천시 연수구 거주자는 약 5천만 원이 더 소요된다는 거죠. 자, 대구 남구 거주자는 인천시에서 가장 낮은 중구 평균 가격 3.3억 주택 구입 시 동일한 수준에서 구매가 가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대구 남구 거주자는 인천시의 중구 같은 경우는 같은 가격이다. 1대1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경기도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경기도. 자, 경기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장 높은 데가 성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이 7.7억이에요. 근데 대구 수성구가 5.5억이니까 감안하면 경기도 성남과 대구 수성구 주택가격이 1.4배 수준이 된다는 거죠. 다시 성남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1.4배 수준을 달하는 것 나타났고요. 경기도 부천시하고 대구에서 가장 높은 수성구 주택 분양권이 비슷한 걸로 나타났다는 거죠. 경기도 부천하고, 예, 부천하고 수성구하고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와 같이 보면은 이와 같이 경기도 시별 가격과 대구 광역시 구별 가격에 대한 편차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이나 대구 광역시 같은 경우 전체 평균을 보니까 4억 원이에요. 4억 원.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경기도 파주시 분양권 가격과 좀 비슷한 형상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대구 광역시의 전체 평균이 4억이니 경기도 파주시의 분양권 거래 가격과 비슷하다면 우리가 경기도 파주시의 수준이 대구 광역시의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확정적이지는 않아요. 가격은 변하기 때문에. 근데 이 가격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된다?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양쪽으로 벌어진다는 거죠. 예. 대구는 점진적으로 떨어진다면 경기도 파주는요. 이제 남북 경협 때문에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점진적으로 하면 더 양극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성만 박사님과 함께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가 준비한 특급 매물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매물 만나보기 전에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70-445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매물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매물 성수 전략정비 구역 상가주택 입주권 매물입니다. 2호선 성수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1993년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대지 면적 99제곱미터, 전용 면적 170제곱미터고요. 2층 건물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10억 원이고요. 임대 금액은 보증금 2억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입니다. 대출 금액은 4천만 원이고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7억 4천만 원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성수 전략정비지구 상가주택인데요. 입지역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입지는 지도상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보면요. 지도에서 보시면 바로 본 지역은요. 바로 서울숲에 옆에 있는 이 지역이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성수역에 근접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는 한남 뉴타운이 있고요. 그 뒤로 보면 광진구죠. 예, 광진구. 여기 성동구고요. 이 지역은. 자, 성동구와 광진구, 네, 그 사이에 있는 여기죠. 자, 그럼 한강이 또 보이고 있는 위치에 있고요. 이 지역은요. 그 뒤에, 그 옆에 이제 우리가 서울숲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위에 보시면 중랑구가 또 있고요. 이런 지점이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강이 보이니, 예, 또 성수 전략정비구역 한강이 많이 보인다면 가치가 더 많이 나겠죠. 지금 가파르게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강이 보이는 위치에 있고 서울숲도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매물 주변에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네, 호재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 지역은요, 첫 번째 개발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성수 전략정비구역 자체가 개발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우리 주상복합 또는 아파트가 탄생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또 지상이 전부 주차장이 다 지하로 내려가거든요. 지상이 전부 공원이 되는 거죠. 공원이 된다면 서울숲과 연계가 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정비를 이룰 걸로 보여지고요. 자, 서울숲 개발. 네, 서울숲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위치에 따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분당선이 연장 노선이 됐죠, 이미요. 연장이 되면서 왕십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위치에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가 있고요. 또 삼표 내밀권이 그 옆에 있습니다. 이 이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있지만, 자, 이전이 되면서 이 지역에 100층짜리 건물이 들어온다 또는 공원이 들어온다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아직 종합개발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어떤 이전 때문에 인해서 100층 건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공원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상업지구로 이렇게 개발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한강변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자, 한강변 개발 계획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강 조망권이 나온다면 25평, 20억 이상도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강과 서울숲이 잘 어우러져 있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연예인들이 또 이쪽 지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연예인들이 이 지역에 또 많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강변 개발 계획과 한강과 서울숲 조망권이 개발 호재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도 이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높은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앞으로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강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무수한 입지 있죠. 입지를 갖고 있죠. 한강이 보입니다. 근데 뷰가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죠. 예전에 제가 TV에 방송 보니까 연예인이 나와서 이 한강변에 서울숲하고 이렇게 한강변을 보여주더라고요. 굉장히 좀 아름답게 남산이 보이는 그런 전형이 굉장히 좀 경관이 우수하게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약 2000세대 규모로 탄생하는 아파트 대단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분양은 한 500세대로 예상이 됩니다.
자, 사업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500세대 정도 되면요. 자, 시세 차익은 한 7억 정도는 벌어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강뷰가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매물이 또 어떤 장점들을 갖추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보시면요. 상가주택이에요. 2층짜리 상가주택인데 1층은 상가고요. 2층은 주택으로 쓰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걸 허물고 위에 신축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자, 근데 상당히 높이 좀 질 걸로 보여지는데 한 35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략 정비지구 매물이라서 투자 전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해 주시죠. 예, 본 매물은 전략 정비지구 내에 들어있는 거고요. 자, 본 지역 59제곱미터 기준으로 한번 제가 말씀 좀 드려보면요. 저번 분양가가 약 7억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25평형이 그렇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입니다. 자, 2025년 입주 시세 전망을 해보면 15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자, 임대가 전망은 약 10억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억에 산다면 10억에 만약에 전세를 준다면 그래도 3억이 남죠. 전세 줘도요. 내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죠. 자, 주변 시세 차익은 서울숲에 T자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69제곱미터가 현재 얼마냐면 16억 원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건 신축이다 보니까 더 올라가겠죠. 자, 어떻든 저는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시세 차익을 상당하게 크게 볼 수 있는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세 차익을 크게 볼 수 있는 매물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 매물의 가격까지 분석해 주시죠. 예, 상가주택 입주권이에요. 상가주택 입주권이라면 상가도 받을 수 있고 주택도 아파트도 받을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상가를 받을까 또 주택을 받을까. 예, 아직은 여기 이제 조합의 정관이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받는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만약 정관이 바뀐다면 두 개 더 받을 수 있겠죠. 자, 매매 금액은 10억이고요. 임대 금액은 보증 2억 2천에 80만 원 월세 받고 있고요. 대출 금액 한 4천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투자할 금액은 7억 4천만 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첫 번째 매물은 성수 전략정비구역 상가주택 매물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매물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매물 동대문 휘경 뉴타운 다세대 주택 아파트 입주권 매물입니다. 1호선 외대암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1989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대지 면적 60제곱미터, 건물 면적 80제곱미터고요. 3룸과 거실 하나, 욕실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3층 건물 중에 2층에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이어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8천만 원, 전세 시 3천만 원, 대출액은 1억 원이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2억 5천만 원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 동대문 휘경 다세대 주택인데요. 입지 여건 살펴보겠습니다. 네, 입지는 제가 그래픽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본 매물은요, 1호선입니다. 1호선 외대역 앞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대역 앞이고요. 자, 외대역 앞에 보면은 경희대 있죠. 또 외대 있죠. 우리가 얘기는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있죠. 카이스트죠, 일명. 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어요. 한예종이죠. 축약 가면요. 또 삼육보건대학이 있어요. 5개 대학을 걸어서 갈 수 있고요. 또 여기 병원이 있죠. 경희대 한방병원이 있어요. 양약하고 같이 합니다. 병원. 그 뒤에 보면요. 카이스트 뒤에 보면 고려대학교 있어요. 고려대는 또 무슨 병원이죠? 고대 안암병원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또 삼육보건대학교가 있어요. 여기에 삼육병원이 또 있어요. 병원이 3개 있어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게 종합병원이 2개입니다. 예, 그리고 5개 대학은 걸어서 있고 고대까지는 좀 멀어요. 또 시립대도 있고요. 또 조금 가면요. 동덕여자대학교 있고 강원대 있고요. 인덕대학교 있고요. 서울 기술대학교인가요? 도 있고요. 산업대학이죠. 서울 산업대학도 있고요. 여기 육군상하도 있고요. 대학교가 주변에 14개 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입지가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뒤에 청장산이 있어요. 예, 청장산. 그래서 배산이 임수고요. 또 여기에 조선 왕릉이 있죠. 왕릉. 예, 근데 세대가 몇천 세대? 엄청난 세대입니다. 5천 세대가 들어오는 매머드급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대역 앞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많은 대학이 위치해 있는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춘 매물인데요. 그렇다면 동대문 휘경 주변에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을까요? 예,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습니다.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는데 A노선, B노선, C노선이에요. 근데 C노선입니다. C노선은 확정이거든요. 그런데 청량역에서 삼성역까지 논스톱으로 옵니다. 그러면 본 매물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가 된다면 20분 만에 충분히 강남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삼성역까지요. 또 세계 자연유산으로 조성된 조선 왕릉이 있어요. 의릉입니다. 의릉. 자, 능이 있는 데는 명당 중에 명당이죠. 그런 위치에 있고요. 휘경 뉴타운 전체 얼마? 10,000세대인데 10,000세대. 10,000세대가 앞으로 탄생되는데 동대문에 앞으로 뉴타운의 랜드마크가 되면서 주택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위치에 따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청장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이 풍부합니다. 녹지 공간이. 청장산은 다 합치면 한 30만 평 돼요. 30만 평. 근데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80세 어른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자그마한 야산인데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요. 여기에 또 산림청도 있고요. 청장산 밑에 산림청이 있습니다. 산림청이 있으니 녹지를 얼마나 잘 갖고 있겠냐고 생각하십시오. 또 소나무 숲이 많이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외대, 경희대, 과기대, 한해조, 삼력보건대 5개 대학을 걸어서 할 거예요. 그 옆에 또 시립대 있죠. 또 고려대 있죠. 또 인덕대 있죠. 동덕여자대 있고 대학교가 주변에 13개 대학이 있다는 겁니다. 청량리가 또 몇 정거장? 예, 청량리가 2정거장이에요. 청량리 다음에 회계대학 때문에 외대학이거든요. 청량리 2정거장인데 청량리에 지금 또 천재개벽하고 있죠. 65층 8개 동이 탄생되는데 바로 그러면 직장인들 또 엄청 올 거 아닙니까? 한 5만 명이 생기지 않을까. 여기 청과물 시장부터 해가지고 직장인이 가뜩이나 많은데 그러면 직장인들이 제가 봐서는 한 40만 원, 50만 원의 직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주택이 주변에 주택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가격은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지역 5,000세대입니다. 5,000세대 어마어마한 겁니다. 5,000세대 동대문에서 5,000세대 눈시껏 보십시오. 없어요. 5,000세대급의 대규모 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단지가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하면 10,000세대고요. 한 단지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고 천장산과 조성왕릉이 위치해 있는 명당 중의 명당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 매물을 자신 있게 소개해 줄 수 있는 투자 포인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월부터 이주합니다. 내년 8월이 아니라 올해입니다. 올해. 예, 이주 확정됐고요. 2019년 2월 정도는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적은 추가 분담으로 우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약 1,000세대를 일반 분양 예정이다 보시면 됐고요. 본 지역은 지사 브랜드입니다. 지사 단기간에 투자 가능하고요. 5,000세대로고요. 시세 차익은 한 5억 정도는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관리처분 인가는 벌써 났고요. 5월 정도에 났습니다. 자, 신축 아파트 짓는 겁니다. 그럼 내진 설계 진도 7 이상 짓겠죠? 당연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일반 분양은 2,500세대 예상이 돼 있다는 거죠. 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축 아파트라서 내진 설계가 건축돼 있고 사업 수완이 아주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매물 소개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네, 매물은 보시면 다세대 빌라입니다. 자, 다세대 빌라인데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허물고 아파트 짓는 겁니다. 그래도 그 중에 상태가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것은 하나의 지분을 내가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내가 조합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동대문 휘경 매물의 가격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신축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봤을 때 59제곱미터 25평형 좋은 분양가인데요. 얼마냐면 4억 원에 옵션 포함해서 나왔고요. 일반 분양가는 한 6억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변 시세는 현재 5억 원대. 오래된 아파트가 15년, 20년 된 아파트가 5억 원대 형성을 하고 있어요. 얘는 새 아파트니까 입주시 예상 시세는 얼마? 9억 정도는 가지 않을까 전망해 보는데 그 이유는 내진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 전망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가격까지 분석해 주시죠. 예, 가격 한번 말씀드리면요. 동대문 휘경 뉴타운 4세 주택이고요. 26평형이 확정된 매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 금액은 38,000이 나왔고요. 전세는 3,000 정도 들어가겠고요.
대출은 1억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투자액은 2억 5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를 함께 해주신 한성만 박사님의 세미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세미나 오시면요. 제가 그동안에 아파트 입주권, 소액 투자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남북 경협이 앞으로 굉장히 활발해질 것 같아요. 그럼 남북 경협에 따라 어느 지역이 오르는지 토지 분석도 해드립니다. 자, 근데 서울과 경기도만 제가 누누이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지역도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 있죠. 근데 지금 점진적으로 가격은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 서울을 대체할 또 다른 지역이 있는지 또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에 따라서 어디가 최대의 수혜지가 될 건지도 제가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꼭 예약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02-6344-7559번으로 예약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여러분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매물 화면으로 함께 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성수 전략장비구역 상가주택에 위치한 매물이었습니다. 2호선 성수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1993년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99제곱미터, 전용 면적 170제곱미터고요. 2층 건물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10억 원, 임대 금액은 보증금 2억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입니다. 대출 금액은 4천만 원이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7억 4천만 원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동대문 휘경뉴타운 다세대주택 아파트 입주권 매물입니다. 1호선 외대암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1998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대지 면적 60제곱미터, 건물 면적 80제곱미터고요. 3룸과 거실 하나, 욕실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3층 건물 중에 2층에 위치했습니다. 네, 매매 금액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 시 3천만 원이고요. 대출액은 1억 원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2억 5천만 원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네, 매물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상담번호 02-6344-7559번 또는 070-44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님과 상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